네, 통화통화쇼 이제 1부 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하락의 끝은 어딜까요? 계속해서 연일 유가의 하락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 유의 가격이 지금 36달러대로 지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1년 7개월 만에 지금 사상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증시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 어제는 그래도 간밤에 반전을 이뤄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틀 동안 좀 크게 떨어진 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증시에 다소 좀 기술적인 좀 반등을 일으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펀더멘털 자체는 그다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이익도 어느 정도 좀 주요 기업들 이익폭이 좀 감소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거기에 뚜렷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좋은 모습이 좀 보이지 않고 있어서, 글쎄요, 금리 인상이 이제 요즘 불안정한 상태에서 좀 인상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추이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니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In USA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의 어떤 악영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좀 일어난 상황 같네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0.7에서 0.9%대의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에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반발 매수세가 개장 초부터 유입된 것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린 것인데요. 크리스마스 주간을 맞아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휴가를 떠난 것이 거래량을 평소보다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지난밤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의지와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7%가 급등했다는 뉴스와 개장 초 한때 2009년 2월 최저인 배럴당 34달러까지 밀렸던 WTI 국제 원유 가격이 오후 들어 보합권에서 마감되면서 일단 진정 국면을 보인 데다 지난 주말 증시를 끌어내렸던 정크본드 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은 것이 오늘 투자 심리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한편 오늘 뉴욕 증시는 대부분 약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 총선에서 신생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면서 30년 만에 양당 체제가 붕괴된 데 따라 스페인의 금융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유럽 증시 전반을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 통신, 항공사, 반도체, 외식업, 운송, 주택건설, 헬스케어 등이 상승했던 반면 에너지와 유틸리티, 택배, 미디어 업종이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난주 대비 하락한 2.197%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증시 이슈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 행동주의 펀드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국의 투자 정보 업체인 액티비스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특정 기업의 지분을 대거 사들인 후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식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행동주의 뮤추얼 펀드들의 올 상반기에 펀드들의 수가 올 상반기에만 212개를 기록하고 올 전체 규모로는 309개에 달해 작년보다 30%가 급증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액티비스트 인사이트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경영 개입에 나선 행동주 펀드 역시 지난해 14개에서 올 상반기에만 이미 10개에 이를 정도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고 액티비스트는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또 다른 리서치 회사인 프레이킨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 수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500개를 넘어서고 있으며 총 1,4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스웨덴의 통신기기 업체 에릭슨과의 수년에 걸친 분쟁을 끝내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를 이루었다는 소식으로 오늘 애플의 주가가 1.4%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주간 금융 경제지인 배런스가 향후 18개월 내에 주가가 30% 이상 상승해 최대 70달러 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도를 한 데 따라 마이크로소프트가 1.3%의 상승세를 보였고 증권사 제프리스가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100달러로 제시한 데 따라 고급 보석업체 티파니가 3.7%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발표한 강력한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기대감을 이유로 증권사 FBR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으로 높였다는 소식으로 광산 장비 업체 조이 글로벌이 1.9% 상승했으며 미국 최대 철강업체 US 스틸은 18,000명의 직원이 가입해 있는 철강 노조와 새로운 노사 개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에 5%의 급등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샌디에고 소재의 소형 바이오 업체 할로자임 테라퓨릭스는
대형 제약사 1112와 업무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4.8%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경제 뉴스와 일정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드뱅크가 중국하고 한국 등 이 신흥국의 저성장 기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급락과 중국의 경기 후퇴 그리고 정치 불안정 등의 여파로 신흥국들이 저성장 기조에 빠지고 있으며 또한 미국이 7년간 유지해온 제로금리를 마감하고 긴축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들 나라들의 경기 침체가 가중될 수 있다고 월드뱅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한국 등 24개 신흥국 경제 성장률이 2010년에 7.6%에서 2014년엔 4.5%, 올해는 3%대 후반으로 떨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흥국과 선진국 간 성장률 격차는 2%포인트 수준으로 좁혀지면서 지난 2003년부터 2008년에 기록했던 4.8포인트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수년간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온 신흥국들이 중대한 고비에 서 있다며 2010년 이후 신흥국 성장 둔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저성장 시대의 개막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3, 4분기 GDP 최종치와 11월의 기존주택 판매, 10월의 주택가격 지수 등의 경제지표와 나이키, 마이크론, 코네그라, 캐램프, 어메리칸 팜랜드, 페이첵스 그리고 칼라보 그로워스 등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김선영 연구원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중국 증시의 어떤 큰 폭의 상승도 한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중국의 경제공작 회의가 이제 끝나면서 어떤 이제 비전을 제시한 것들이 중국 경제의 어떤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또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황센터 연결해서요, 미국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종목도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